네, 저 집주인인데 저 집 안 팔려고요. 저 집 살 건데요? 아니, 제가 돈 돌려드릴게요. 얼마 주실 건데요? 저 가계약금 1,000만 원 주셨으니까 1,0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안 돼요. 1억 1천만 원 주셔야죠. 계약금 주셔야 되는 거죠. 경찰서 한번 가실래요?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부동산의 매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로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가계약금 반환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계약금은 아시죠? 부동산 어쨌든 매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걸어두고 우선은 계획 상환이라던가 계약금 포기를 하면서 부동산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을 하는데, 가계약금은 계약금 지급하기 이전에 계약금의 일부로서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지급을 하고서는 이 계약은 내가 체결을 하고 싶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금원을 가계약금이라고 하거든요. 문제는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민법 565조에 따라서 계약금의 배액 상환 을 하고, 여기선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이겠죠?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사실 대법원 판례에서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도 계약금이 아직 전부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계약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배액 상환에 기한 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을 해갖고는 가계약금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에 일부분을 손해배상으로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한 판례가 있어서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계약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가 기준이 될 거예요. 계약 목적물이 특정이 되고 매매 가액이 정해지고 그리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까지 정해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갖고는 가계약금만 지급을 했어도 가계약금을 원상 회복할 뿐만 아니라 계약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지급을 하라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 PD님과 제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0억짜리였어요. 계약금은 1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가계약금은 제가 1,000만 원만 냈는데 김 PD님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거 팔고 싶지 않다. 네, 저 집주인인데 저 집 안 팔려고요. 무슨 소리시죠? 저 집 살 건데요? 아니, 제가 돈 돌려드릴게요. 얼마 주실 건데요? 저 가계약금 1,000만 원 주셨으니까 1,0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안 돼요. 1억 1천만 원 주셔야죠. 계약금 주셔야 되는 거죠. 경찰서 한번 가실래요? 김 PD님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거 팔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저한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 일부분이라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을 하라는 거죠. 그게 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1억 원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네, 1억 원만큼이 아닌 이유는 계약 금액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본다라고 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1,000만 원짜리 가계약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건데 1억을 다 주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부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중에 뭐 4천만 원이라던가 7천만 원이라던가 그렇게 법원이 감액을 해서 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 PD님은 저한테 1,000만 원에다가 계약금 1억 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감액한 금액 7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주셔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계약금 배액상환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가계약금 자체가 계약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계약금 배액상환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계약금 계약 자체가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준다거나 돈을 보낸다거나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줘야 의미가 있는 계약이 요물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가계약금만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목적물이 특정되고 매매대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해지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 거죠. 실제로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요.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은 경우에는 가계약금 역시 계약 성립 이후에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계약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가계약금에 대한 반환만 해주시면 된다라거나, 요새는 그래서 가계약금만 받고서도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자로 이거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고 이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배액 상환을 해야 한다거나 문자를 주고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개사분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가계약금 곱하기 2하고 빨리 털어버리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 매수인이 계좌를 닫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매도인이 닫았잖아요. 네. 지금 매수인이 닫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인 역시 공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공탁이란 변제 공탁이라는 걸로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에 공탁 신청을 해서 법원에 보관을 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채무자는 이행을 했다라는 그게 되는 거죠. 계약이 어느 정도 성립되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문자 등으로라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계약금 반환 소송이라던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기 전에 증거를 충분히 미리 수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가계약금 지급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만 반환해도 되는지 혹은 그 이상으로 계약금의 상당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